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달려라병원 이동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척추 유압술의 역사 및 최신 기법인 MIS 클립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MIS 클립의 수술 방법 아주 자세하게 우리 정호성 원장님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주 재밌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달려라병원 신경외과 정호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수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식 수술명은 채소 침습 경추관공 척추체 유압술이라고 불리는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이 좀 어렵죠? 예, 뭐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채소 침습. 채소 침습은 절개를 작게 한다. 그리고 구조물에 최소한의 손상을 주고 수술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경추관공이라고 하는 것은 추관공이라고 하는 척추체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접근을 해서 척추체 유압술, 말 그대로 척추뼈를 서로 이어서 붙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오픈 클립이 있고 네. MIS 클립이 있잖아요. 네네. 그 차이가 뭔지 네. 우선 간단히 한번 그림이 네. 제가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등 근육을 가운데에서부터 크게 옆으로 벌립니다. 네, 실제 절개선도 한 10cm 이상 굉장히 커지고요. 이렇게 이제 크게 해서 하는 수술을 오픈 틀립이라고 하고요.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니 틀립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서 절개선을 크게 넣지 않고 옆쪽에 약 3cm 정도의 작은 절개선만 넣고 수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니 틀립. 그래서 틀립은 똑같은 내용의 수술이지만 접근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서 미니 틀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오늘 강의는 어떤 순서로 네네. 진행이 되나요? 크게 수술은 이제 4가지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등 뒤에서부터 접근을 할 때 피부 절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피부 절개, 그 다음에 피부 아래에 있는 근육 박리, 이게 첫 번째 절차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뼈가 있죠, 우리 척추뼈는. 그래서 유압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뼈 제거가, 감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뼈 제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뼈를 제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압술을 할 때 저희가 하는 수술이 척추체 유압술이기 때문에 디스크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디스크를 제거하는 과정이 세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제거된 디스크 공간에다가 케이지라고 하는 인공뼈가 포함된 기구를 삽입하는 과정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못, 척추경 나사못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나사못을 고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술하는데 대략 몇 시간이나 걸리나요? 저희가 이제 실제 마취부터 해서 피부를 닿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이거는 한 레벨 정도 기준이고요. 만약에 2레벨 정도 하게 되면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리기도 하죠. 그럼 수술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환자 대상으로는 하지만 이게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어렵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이제 채소 침습이라고 할 때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기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는 미세 현미경이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뭐가 좀 희한하게 생겼죠. 이제 말은 미세 현미경, 우리가 과학 시간에 이제 작은 물체를 크게 확대해서 보는 거를 현미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수술에 쓰는 현미경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미세 현미경이라고 부르고,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그 저반 렌즈에 눈을 대고 보면 실제 수술 부위가 수십 배 이상 확대가 되면서 조그만한 절개를 해도 실제 눈으로 보는 거는 엄청난 크기의 구조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스크라든지 미세한 구조물도 손상 없이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채소 침습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미세 현미경이라고 하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죠. 첫 번째 과정은 피부 절개와 근육 박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니 틀립을 시행하는데, 제일 첫 번째 조건은 피부 절개를
윌츠 어프로치, 측 외측 접근법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절개선이 가운데가 아니고 가운데에서 약 손가락 2마디에서 3마디 정도 옆으로 떨어진 위치에 길이가 약 3cm 정도 되는 수술 자국이 양측에 2개 정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개선을 넣고 근육 사이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육 사이로 들어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병원에서 하는 방법은 근육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지 않고 근육의 큰 덩어리와 큰 덩어리 사이에 지방층을 찾아서 그 사이를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의 직접적인 손상 없이도 뼈 부위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술할 때 근육 사이로 들어가면 뼈가 바로 그냥 나오나요? 네. 모형에 보시면 하얀 뼈가 굉장히 예쁘게 보이죠. 구조물이 아주 뭐 깨끗하고 또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게 보이는데 실제 이제 수술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뼈 주변에는 그 검붉은색을 띠는 근육도 있고요. 그리고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 같은 것이 뼈를 덮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뼈의 해부학적인 구조물의 정확한 모양을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조를 잘 노출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하나요, 선생님? 네. 이제 그 두 번째 과정이 뼈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뼈를 제거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 유압술을 할 때 대부분 환자분들이 협착증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척추관이 좁아지고 신경이 눌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뼈를 제거함으로써 신경이 눌리고 그 다음에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주게 되죠. 그것을 감압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뼈를 제거함으로써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 뼈를 제거할 때 그냥 무지막지하게 손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이스피드 전동 드릴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림에 보시면 인체에 쓸 수 있는 미세 전동 드릴이거든요. 이 끝에 보면 아주 작은 미세한 드릴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뼈를 조금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는 그 메스트로닉 마이다스 레전드 시스템. 네. 저번에 저희 한번 했는데요. 네, 재밌게 한번 했잖아요. 네. 과일도 깎고 한번 해봤는데. 그거 살짝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과일도 깎고 달걀도 깎고 했습니다. 네.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 첫 번째 뼈를 제거해야 되는 부위는 보통 위쪽 뼈에 인피리어 파셋이라고 불리는 하관절을 먼저 제거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드릴을 이용해서 조금씩 그 관절을 떼어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인피리어 파셋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래쪽 뼈에 위쪽 관절을 제거합니다. 슈피리어 파셋을 제거하게 되는데 다 제거하지는 않고요. 위쪽 3분의 1 정도만 일부 절개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다 제거하게 될 경우에는 척추경이라고 불리는 페디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갈아버리면 페디클이 없어지면서 나중에 나사못을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쪽 3분의 1만 제거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뼈는 다 제거된 거예요? 네네, 뼈는 어느 정도 제거가 됐죠. 네. 그럼 뼈 제거한다면 어떤 거 제거하십니까? 이제 뼈만 제거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이제 뼈 아래쪽에 있는 황색 인대라고 불리는 인대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그것까지 이제 제거를 해야 실제 이제 신경이 나가는 위치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뼈 제거하고 뼈 제거하고 신경 나왔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마무리 작업이 필요한데요. 네네네. 보통 이제 황색 인대를 제거하고 나면 우리가 협착증이 오래되셨던 분들은 특징적으로 신경 주변에 신경 유착이라고 하는 게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잘 움직이지 않고 신경 주변에 거미줄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조직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깔끔하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척추 신경 주변 그리고 디스크 주변에 일부 출혈 같은 게 조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혈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깨끗하게 수술 부위를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절반 정도 끝난 건가요? 이제 딱 거의 절반 정도 왔네요.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정은요. 이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뼈를 우리가 붙여야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이 디스크를 깔끔하고 또 정확하게 제거해야 나중에 유압이 되는데 방해 요소가 없게 됩니다. 자, 처음에 이제 디스크를 제거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술용 나이프를 이용해서 신경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디스크 주변에 구멍을 내게 되죠. 보통 네모나게 구멍을 내게 되고요.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쉐이버라고 부르는 이 디스크를 돌려서 쉽게 말하면 깎아내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기구를 넣고 돌리면 디스크가 쉽게 제거됩니다. 그래서 높이가 낮은 쉐이버부터 보통 사용을 해서 점점 높이가 큰 쉐이버를 이용해서 디스크 사이에 있는 공간에 돌리게 되면 디스크가 점차적으로 제거됩니다. 그렇죠. 사각 소리 나면서 네. 사각. 네. 네. 디스크가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원장님, 근데 디스크가 신경 앞에 있잖아요. 네. 근데 디스크를 다 제거하려면 신경을 이거 많이 제껴야 되는 거예요. 네. 기존에 플립이라고 불리는 그런 수술의 경우에는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경을 굉장히 과다하게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것은 플립, 그러니까 경추관공 접근법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신경을 많이 이렇게 견인하지 않고도 충분히 디스크 제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훨씬 안전하게. 네, 훨씬 네네네. 자, 이제 네 번째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네. 자, 케이지 삽입과 나사못 고정의 이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케이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먼저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옆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여러 가지 이제 기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병원에서 쓰는 것은 이렇게 길쭉하게 세로로 길쭉하고 가로로는 좁은 캡스톤 케이지라고 하는 걸 쓰고요. 이제 이 케이지가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 빈 공간에는 인공뼈를 넣게 되기 때문에 인공뼈가 위아래 척추 부위에 뼈가 자라서 붙으면서 이제 유압이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거된 디스크 빈 공간에다가 케이지라고 하는 것을 삽입을 양측, 보통 한쪽에서 하기도 하지만 보통 양측에서 삽입을 하게 되면 이제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케이지를 넣기 전에 우리가 본칩이라고 하는 아마 그림에서 보이실 텐데요. 조그만한 이게 뼈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네, 이것을 그 케이지 빈 공간 내부에 채워 넣습니다. 네, 채워 넣고 또 이제 DBM이라고 저희가 뼈를 더 잘 붙게 하는 그런 지금 보시면 주사같이 이렇게 돼 있는 그림에 들어있는 물질을 같이 섞어 넣게 되면 유압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게 되죠. 네, 이것을 넣고 이제 케이지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지가 안전하게 삽입이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사못이라고 하는 기구를 삽입을 해야 됩니다. 자, 또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실제 우리가 못 모양 아니면 진짜 나사하고 좀 비슷하죠. 네, 보통 길이는 저희가 보통 쓰는 게 길이는 4.4cm에서 한 4.5cm 정도 길이가 되는 것을 사용을 하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삽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삽입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고정을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유압률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고정을 해놔야 아까 인공뼈가 위쪽과 아래쪽 척추째로 잘 자라나서 붙는다. 이런 원리 때문에 이 나사못 고정술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못 고정술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사못이 들어가는 위치가 병원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서 직접 넣는 분, 또 조금 바깥쪽에서 넣는 분, 아예 그냥 아래쪽에서 넣는 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대부분 플립은 보통은 관절과 횡돌기가 만나는 가운데에서 조금 바깥쪽에서 입구가 형성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척추체 단면에서 보시면 나사못이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나사못을 넣는 것도 단순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과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그 입구를 잘 확인한 다음에 전동 드릴을 이용해서 피질골이라고 하는 곳에 일단은 구멍을 뚫게 되고요. 그 구멍을 뚫은 위치에
페디클 프루브라고 하는 조금 더 깊숙이 기를 낼 수 있는 프루브를 이용해서 기를 조금 더 내고요. 그 다음에는 태퍼라고 하는 나사가 손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사모처럼 생긴 그 부위가 그런 태퍼를 이용해서 기를 한 번 더 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그 길이 형성됐는지 프루브를 이용해서 위, 아래, 좌우 벽면을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실히 그 길이 안전하게 뚫렸다고 판단이 되면 최종적으로 나사못을 고정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사못을 고정하고요. 그러니까 질문 하나. 네, 원장님, 그러면 원장님은 네네. 스크류는 어떤 거 쓰시고 네.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아, 네. 보통 이제 스크류 이제 제일 유명한 회사가 네.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에 네. 미국 회사지만 네.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에 레가시라는 스크류가 있거든요. 아, 네. 네, 그 스크류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보통 뭐 크기는 네. 보통 두께는 6.5mm, 네. 그다음에 길이는 뭐 체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네. 40mm 아니면 45mm 정도의 네. 길이를 사용하게 되죠. 그렇게 크진 않네요. 크지는 않죠. 네네. 네. 그럼 다 끝났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사못을 서로 위아래 나사못을 서로 고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제 로드라고 쉽게 말하면 뭐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를 위쪽 나사못, 아래쪽 나사못에 넣고 서로 이제 고정시키는 장치를 연결하면 이제 끝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수술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수술 다 끝났네요, 그러면? 네, 이제 다 끝났네요. 이렇게 네. 하는데 2시간? 1시간 만에 네네. 2시간? 네네. 그 정도는 뭐 끝나게 되죠. 수술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2시간짜리 수술이 한 10분, 20분? 그러면 금방 끝나네요. 네, 말로 하니까 금방. 진짜 이렇게 금방 끝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환자도 보기도 좋고.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